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올해 딱 30살이 된 인천 거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결혼하고 한 2년 사이에 이일저일 다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저는 돌싱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생기나 싶기도 했지만 그냥 나머지 인생 액땜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저는 정말 저에게 파렴치하게 굴었던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대체 왜 그랬는지 아직도 묻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외동딸로 귀하게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어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사회성도 잘 발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도 많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거든요.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다 20대 중반부터 전문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한 번도 사고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에만 몰두했어요. 제 직업에 저는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 또래보다 전문직이라서 그런지 연봉도 높은 편입니다. 현재 저는 그렇게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지만 저희 집 자체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저희 아빠께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험 공부하는 내내 지원을 과분하게 받기도 했고 외국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직업을 갖게 된 이후부터는 부모님께도 꼬박꼬박 용돈도 드리면서 효도하고 있어요. 아빠는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는데 딱 하나 바라시는 게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아빠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였죠. 괜히 돈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꼬인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래서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빠 사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빠가 증여해 두신 건물이 한 채 있는데 그것 또한 언급한 적 없었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제 자체만 보고 좋아해 주는 사람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친구에게서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3살 연상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공통점도 많았고 순하고 다정한 스타일이라 제가 좀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연애를 했나? 남자친구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외동이라 큰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남자친구 말을 들어보니 남자친구도 둘째인데 누뚱이라 큰 사랑을 받고 자랐더라고요. 초반에 이렇게 얘기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내가 누뚱이야. 그래서 엄마가 나를 엄청 아껴. 하나부터 10까지 막 다 해주시려고 하시거든.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놀라시더라고. 우리 진아가 앞으로 조금 이해해줘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해. 아기는 없어 물론. 그냥 날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거야. 라고요. 이때까진 몰랐죠. 무슨 말인지. 그 뒤로 만나게 된 시어머님은 따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없어서 결혼까지는 큰 무리가 없게 꼬리를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찾아뵌 첫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가도 제 눈을 잘 쳐다보지도 않으시며 말씀하셨죠. 왔니? 네, 어머님. 큰일 치르시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도 너무 힘드셨죠? 이것저것 뭐 사오긴 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네?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또 아들도 없고 하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깝지 않니?
사실 진아 직업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그냥 평범하잖아. 근데 우리 아들 봐라.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직업도 직장인이지만 남자라 앞길이 여자보다 더 창창할 거고. 예전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집 앞에까지 여자애들이 사귀어달라고 쫓아오고 그랬었어. 아,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또 늦게 낳으시고 하셨으면 얼마나 귀하고 하시겠어요. 그래. 너가 말귀를 아예 못 알아듣는 건 아니니까 말하자면 나는 우리 아들이 재벌집으로 갈 줄 알았어. 이건 너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너한테 지금 뭐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냥 지 핥아시고 지 팔자인 건데 그냥 아쉬워서 엄마가 그냥 푸념하는 거다.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유, 진짜 내가 답답했어, 진짜. 얼마나 말하고 싶었는지 몰라. 우리 아들이 하지 말라고 제발 결혼하게 그냥 놔두라고 해서 놔둔 건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옆에서 가슴 치는 건 엄마 몫이지. 에휴. 어머님은 남편이 올 때까지 그렇게 푸념을 한숨을 푹푹 쉬어가시면서 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대체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저희 아빠도 사업체 운영하고 계시다. 저도 건물 있다라는 말이 얼마나 하고 싶던지요. 사실 제가 아까웠으면 아까웠지 남편이 아까울 결혼은 전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아깝고 귀했으면 저한테 장가 보내지 마시고 반대하시지 그러셨냐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이제 막 결혼하고 일 치룬 마당에 큰 트러블 나서 좋을 건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에게도 따로 말은 하지 않았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머님께서도 다 적응할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니 제 건물 이야기는 더 쏙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던 게 패착이었던 건지 어머님은 저에게 더 못되게 굴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유치하게 먹을 거 가지고 저를 항상 괴롭히셨습니다. 하루는 어머님 생신날이었던 일이에요. 어머님, 이번에 첫 생신이신데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식당 예약하려는데 어디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글쎄 뭔. 근데 그걸 내가 말을 해줘야 하는 거냐? 그냥 알아서 센스 있게 다 하던데 다른 며느리들은. 네, 근데 조금 더 좋아하실 곳 찾고 싶어서요. 아무거나 상관없으신 거예요, 어머님? 아무데나 상관없어. 어머님은 아무데나 해도 상관없다고 하셨고 저는 처음 생신이기도 해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비싸지만 맛있다고 유명한 한우집으로 모시고 갔는데요. 어머님은 한우집에 도착하자마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겨우 그렇게 고르고 고른다는 곳이 여기였니? 난 또 얼마나 대단한 곳이라고. 얼른 들어가자.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건지 한우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퉁명스럽게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점도 좋고 제가 먹기에도 맛이 많이 좋은 곳이었는데 어머님은 별로 드시지를 않더라고요. 아버님과 남편도 어리둥절했고요. 어머님, 입맛에 안 맞으세요? 일부러 제일 맛있는 곳으로 모셔왔는데요. 아니 뭐 맛은 있다만 너무 느끼해서 잘 안 들어가네. 와사비랑 먹어도 뭐. 여기 제일 맛있는 곳은 맞니? 너가 대충 데리고 온 거 아니고? 아니 엄마, 그게 좋아하잖아. 일부러 지나가 이것저것 다 쳐보고 온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조금이라도 드셔보세요, 엄마. 고기 좋아하는데 이건 입에 안 맞는 걸 어떻게 하라고. 진아야, 좀 잘 좀 찾아보지 그랬어. 센스 있게 내 입맛에 맞게 못 찾겠어? 죄송합니다. 열심히 찾아본 건데. 거참, 당신 오늘 왜 이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고기 맛만 좋구만. 진아야,
괜찮다. 우린 맛있게 잘 먹고 있어. 남편과 아버님이 말리자 어머님의 표정은 더 굳어져 갔어요. 어머님은 결국 그 한우 집에서 한 3점 정도 드셨나? 진짜 거의 입도 안 대셨고 제가 계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다음에는 어머님 입맛에 맞는 곳 찾아볼게요. 시장하시지 않으세요? 맛있는 빵 있는 카페라도 좀 알아볼까요? 아니면 제가 자그마하게 맛있는 거 포장이라도. 나 오늘 총 3입 먹었다. 늦게 해서 못 먹겠는데 뭐 방법이 있어야지. 포장은 무슨 포장이야. 나 생일인데 포장된 거 먹으라고? 아니 그리고 밥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카페를 가? 밥 먹으러 가야지. 네? 지금요? 아니 다들 식사를 하셨는데.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생일날 못 먹었는데 만족할 때까지 너가 대접해야지. 근데 오빠랑 아버님은 잘 드신 것 같고 배부르다고 하셔서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정말 좋은 곳에서 대접할게요, 어머님.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지금 여기 옆에 아주 고급스러운 일식집 하나 있거든. 내가 아까 화장실에서 전화해보니까 룸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 그쪽으로 넘어가자. 너 화장실 가는 동안 내가 아들하고 남편한테 다 얘기해놨어. 알겠다고 하던데? 네? 네. 저는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모두 함께 저녁 2차로 고급 일식집을 갔습니다. 가서는 이제야 만족스럽다는 듯이 제일 비싼 음식을 시키셨고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기도 해서 한 입도 못 먹었는데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은 또 엄청 잘 먹더라고요. 결국 저는 욕 먹으면서 돈을 2배로 냈습니다. 이렇게 경우 없는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평소에 한우라고 하면 기겁하고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한 거였는데 왜 제가 고른 그 한우집은 그렇게 싫으셨을까요? 제가 돈을 2배로 쓰고 모두 계산하니 어머님께서는 만족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나가셨고 그날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 들었던 것 같네요. 돌아오면서 남편은 저에게 오늘따라 엄마가 한우가 안 땡기셨나 보다. 그래도 일식집에서 잘 드시는 거 보니 좋지 않냐며 속 터지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해드리면 되지라는 생각도 했고요. 사실 어머니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 뒤에 있었던 일들도 모두 말씀드려 볼게요. 하루는 또 시댁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는데요. 오랜만에 어머니께서 밥을 해주신다고 해서 가족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는 식사를 하던 중 제 밥그릇에서 이물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 아니, 이게 뭐지? 왜? 뭔데? 에? 이게 뭐야, 엄마? 어머 미안. 그거 철수세미 같은데 아까 잠깐 거기 그릇 닦다가 들어갔나 보다. 알겠습니다. 아니, 엄마, 조심 좀 하시지. 왜 저번부터 지나 밤만 자꾸 뭔 일이 생겨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거 아는데 조심 좀 해주세요. 저번에는 애 밥그릇 안에 머리카락도 있었잖아. 밥맛 떨어지겠다. 너는 밥하는 네 엄마는 생각 안 하고 밥맛 떨어질 네 부인이 걱정이냐? 참내 다 키워놨더니 자기 와이프만 챙기고는. 아니, 엄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뭘 아냐? 그렇다고 무슨 결혼을 삐까뻔쩍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여자랑 했으면서 뭐가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머리카락이고 철수샘이고 내가 일부러 넣었겠어? 내가 그렇게 정없이 못된 사람이냐고. 아니, 그런 얘기까지 왜 나와요? 그냥 좀 조심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이물질 들어가고 하는 게 싫으면 진아야 미리 와서 도와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안 그랬을 텐데. 너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 내가 일부러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말이야. 아니, 어머님, 그냥 이물질 얘기한 것뿐인데 왜
평범하다느니 결혼을 못했다느니 그런 말씀은 왜 하세요? 저 어머님이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사람이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말씀이 좀 서운해서.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냐? 저번에도 머리카락은 제 거에만 들어있었잖아요. 그리고 밥도 항상 저한테만 찬밥 주시는 거 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드렸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미안하다고 실수라고 하시면 될 걸 자꾸 상처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도 많이 상처받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어머님 댁에 먼저 와서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식사도 제가 준비하잖아요. 근데 어머님께서 하실 때마다 제 밥그릇에 이물질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머, 얘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데 뭐 있다. 내가 그럼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니? 찬밥은 너 저번에 뜨거운 거 먹고 한참 못 먹길래 신경 써서 줬더니만. 됐다. 이제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겠구나. 어머님은 절대 아니라고 하시면서 펄쩍 뛰셨어요. 찬밥은 저를 배려해서 주셨던 거고 저번에 들어간 머리카락과 오늘 철수세미가 들어간 건 정말 실수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정말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따로 뭐라고 말씀드릴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까지 나오니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충분히 의심 가는 상황 아닌가요? 또 어머님도 저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으셨으니까요. 돌아가면서 저는 남편에게도 뭐라고 했는데 남편도 팔은 안으로 굽는지 어머님 편을 들더라고요. 진아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진짜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야. 알고 보면 되게 여리다니까. 그리고 오늘 너도 조금 잘못했어. 굳이 뭐 그렇게까지 대들 필요는 없잖아. 다음부터 서운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엄마 표정이 싹 굳는데 나도 마음이 안 좋더라. 알았지?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더 이상 말하기도 싫어지더군요. 결혼할 때는 우리 엄마 유별나다고 이해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이제 와서는 엄마가 표정이 안 좋았다면서 저한테 경고를 날리는 건 뭔지. 더 이상 말싸움도 하기 싫어서 저는 입을 닫았고요. 남편은 그 뒤로도 우연이라고 하면서 계속 저를 달래려고 하더군요. 그렇게 넘어갈까 했었는데 또 일은 계속해서 터지게 됩니다. 적으면서도 제가 어떻게 버텼나 싶네요. 저는 유일하게 못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떡볶이인데요. 흔히 여자분들은 떡볶이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후로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떡볶이를 먹고 크게 체를 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토사광란이라고 하던가요? 거의 발작을 일으키듯이 토를 하고 기절을 해서 저희 부모님은 저를 잃는 줄 아셨다고 해요. 그 뒤로는 떡볶이를 사주신 적이 없으시고 저 또한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크게 불편함은 못 느꼈어요. 떡볶이 말고 다른 것들을 먹으면 되니까요. 이러한 사실은 남편이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해서 모든 시댁 식구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민망해서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이런 건 모두 알아두면 좋다며 큰 소리로 말을 했었죠. 생각해보면 그때도 어머님께서는 대답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괜히 제가 까탈스럽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신혼 한두 달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어머님께서는 주말에 전화를 하셔서 잠깐 같이 가야 할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바로 달려 내려갔고 어머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좀 가기 전에 뭐 좀 먹자. 배고프지? 네, 좋아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맛집이라도 알아볼까요? 아니, 내가 먹고 싶던 곳이 있어. 거기로 가면 돼. 어머님은 밥을 먼저 먹고 싶다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차를 타고 함께 향했는데요. 혹시 어딘지 예상이 가시나요? 바로 분식점이었습니다.
눈치가 보였지만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곳이라고 해서 저는 다른 음식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앉자마자 바로 주문을 하시더군요. 여기 떡볶이 2인분이요. 저는 눈치를 보고는 슬쩍 말을 했습니다. 저 어머님, 제가 떡볶이를 못 먹어서요. 죄송해요. 제가 김밥이라도 따로 주문해도 될까요? 그러자 어머니는 인상을 확 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온 건데 무슨 김밥? 나 너 떡볶이 못 먹는 거 알고 있어. 내가 그거 고쳐주려고. 그래서 온 건데? 네? 뭘 고쳐주시겠다고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떡볶이를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니? 청국장 냄새나서 못 먹는다는 사람, 홍어 못 먹는다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여잔데 어떻게 떡볶이를 싫어할 수가 있어? 너 괜히 싸구려라서 그러는 거지? 우리 아들이 사줄까 봐. 더 비싼 거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제가 유별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기절까지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 이후로는 정말 못 먹어요. 아이, 다 알겠고. 내가 고쳐줄 테니까 이거 먹어봐. 여기 맛있어. 너가 정말 못 먹는지 먹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머님, 죄송한데 정말 못 먹습니다. 저는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먹어보라니까. 어른이 이렇게 주는데 너 모르는 척 할 거야? 예의 없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치멋대로일 줄이야. 이게 뭐가 어렵다고. 맘만 있구만. 사실 너 집에 가서 먹을 거 다 알아. 그 약해 보이고 싶고 그런 거지? 그냥 언제부터 너가 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 먹을지 궁금했어. 아니면 됐어. 가자. 아니, 어머님, 지금 제가 먹나 안 먹나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인 줄 아셨다니요. 정말 너무하세요. 심리치료 해준다는 시어머니한테 너무하다는 며느리가 있네. 지금 여기 사람한테 다 물어봐라. 누가 잘못한 건지. 아예 안 먹을 거면 가자니까. 왜 울상으로 고집 부리면서 앉아있어. 시간 낭비하기 싫다. 정말 너무하시지 않나요? 어머님은 저에게 맛있는 떡볶이집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신 것도 아니었고 맛있는 점심을 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제가 떡볶이를 먹을 수 있나 없나 궁금했다고 하더라고요. 떡볶이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한 손으로 떡볶이를 잡고 제 입 앞에서 먹으라고 훈드시더군요. 얼마나 비참하던지. 친정 엄마한테 전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TV나 영화에서 고부 갈등이 흔히 나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저에게 구박을 하신다면 저는 남편과 더 이상 살 자신이 없었고 한 번만 더 일이 터져라 하고 기도하고 있었죠. 이때도 남편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그만큼 저를 생각해 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트라우마를 극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냐면서요. 이날은 약과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고 제가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명품 가방도 선물해주고 좋은 곳도 많이 데려가 줬어요. 좋은 호텔에서도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줬고요. 사실 조금 서운했던 건 시댁에서는 한마디도 없었다는 건데요.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그 주 주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맛있는 걸 준비해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했는데 꼭지가 열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언니. 앉아라. 지나 승진이었다면서.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해줄까 고민하다가 떡볶이 조금 만들어봤어. 아니 엄마, 진아 떡볶이 못 먹잖아요. 아니 좋은 날인데 왜 떡볶이를 준비하셨어요? 엄마 요리 잘하시는데. 어머, 내가 깜빡했다. 일단 내가 친구들 다 나눠주고 조금밖에 안 남았어. 그것만이라도 먹어. 그리고 저녁 때는 맛있는 거 시켜 먹자고.
아이, 근데 오늘 내가 계속 떡볶이가 땡기는 거 있지. 아마 저녁 때도 먹고 싶을 것 같은데. 어때, 떡볶이? 저녁 때 괜찮지? 어머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 이후로 떡볶이 먹은 적 없다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까먹으셨다고 해도 방금 오빠가 말을 했는데 저녁 때 떡볶이를 시켜 먹자는 말씀은 왜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거짓말 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자꾸 억지로 먹이려고 하세요, 어머님? 제가 먹을 수 있는데 왜 안 먹겠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 화나서 어머니께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무리한 건 아니지 않나요? 어머, 얘 좀 봐라. 너 아들 봐. 너 평생 키워준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너 와이프를 보라고. 어디서 밑도 끝도 없이 못 배운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엄마를 이렇게 만드니 좋아? 응? 떡볶이 먹자는 게 잘못이야? 그리고 진아, 너 먹을 수 있잖아. 못 먹어도 내가 심리치료 시켜주겠다고 했잖아. 아니, 어머님. 심리치료를 대체 왜 어머님이 하시냐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리고 심리치료가 억지로 먹이는 게 심리치료랍니까? 어머님, 제가 좋은 소식 있다고 해도 아무 연락도 안 주셨잖아요. 서운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맛있는 거 차려준다 해서 오니까 그게 떡볶이라고요? 또 배달까지. 됐습니다. 전 안 먹고 가볼게요. 어머님, 오늘 유독 떡볶이가 땡긴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많이 드세요. 눈치 없이 제가 왔나 보네요. 그렇게 저는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도저히 그 공간에 있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뛰어나오는 저를 쫓아나와서는 위로를 해주었어요. 어머님한테는 본인이 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말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고요. 무슨 심리치료를 하겠다는 건지. 너무 화가 나서 화병이 날 지경이었고 아무것도 못하는 남편, 엄마 편만 드는 남편을 보니 더욱 속이 터져가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해도 남편은 계속 어머님 편만 들기 바빴어요. 그리고 그날은 저에게 화도 내더라고요. 제발 그만하라고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닫아갔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어요. 좋으시고 착하신 분이었어요. 외국에 있어서 제가 많이 뵙지는 못했고요. 이번에 결혼하신다고 하면서 제가 형님으로 부를 분을 뵙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 참하고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입이 귀에 걸려 계셨어요. 아이고, 우리 집안에 의사 며느리가 들어올 게 뭐야. 참, 어서 와요. 환영해요. 내가 엄마처럼 잘해줄게. 그럼 그렇죠. 어머님께서는 형님이 의사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드셨나 보더라고요. 사실 의사가 아니라고 해도 1등 며느리감처럼 보였어요. 들어보니 형님 집도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았고 어머님은 옳다구나라고 하시며 선물 공세에 무슨 명품까지 준비를 하셨더군요. 저는 완전 미운 오리 새끼처럼 혼자 따로 앉아 있었고요. 그러면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제가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할까? 그때 처음으로 이혼을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비참했거든요. 그때 제가 29살이었는데 왜 거기서 제가 그렇게 있어야 하는지 갑자기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시댁을 나서는데 형님께서 저를 갑자기 주차장 뒤쪽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동서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어머님이 많이 힘들게 하진 않으셨어요? 아까 보니까 동서한테만 자꾸 일을 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서. 앞으로 우리 이렇게 가족이 된 건데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알겠죠? 내가 최선 다해서 도와줄게요. 형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제발 이곳으로 시집 오시지 말라고 하고 싶었죠. 자, 여기. 그냥 나도 동서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나 골라봤어요.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예쁘게 꼭 하고 다녀요. 결혼했다 해도 아직도 어리니까.
집에 와서 열어보니 너무 예쁜 명품 스카프였어요. 제일 비싸기로 유명한 브랜드여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사실 이 결혼 생활을 얼마나 유지할지도 모르겠어서 형님께 뭔가를 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렇게 저는 제 스스로 결혼 생활을 끝내가고 있었고 어머님을 볼 때마다 그 결심은 확신이 들었죠. 남편 또한 이런 제 변화가 이상했는지 더 이상 건들지 않고 서로 일만 했고 거의 가족 모임 일정 얘기만 하는 지경에 다다랐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시지 남편과 사이는 안 좋아지지 제가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요? 다만 들어보니 형님은 결혼 날짜까지 완전히 잡은 것 같았어요. 그러려니 하고 저는 제 일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제 생일이었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생일은 챙겨주시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고요. 진아야, 전화 되지? 네,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말에 시댁 좀 꼭 와야겠다. 새로 들어온 의사 며느리 생일이란다. 빨리 와서 생일 차리거라. 내가 몸이 이제 안 따라주니 멋지게 차리지 못하겠고 너가 요새 애들 좋아하는 걸로 해서 차려봐. 응? 그럼 그렇지. 제 생일 따윈 신경도 쓰시지 않았고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 가서 아주 멋진 밥상 한번 차려볼게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저는 그날부터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다녔어요. 이혼도 은근 복잡하더군요. 슬쩍슬쩍 짐은 친정에 옮겨두고 있었고 친정 부모님께도 이혼한다고 말을 해두었습니다. 많이 놀라실까 봐요. 대체 어떻게 밥상을 차려야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토요일 6시 형님의 생일 파티를 할 예정이었고 저는 한 5시쯤 시댁에 도착했어요. 아니 얘 요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넌 생각이 있니 없니? 6시에 먹기로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저 6시에 와도 돼요. 이미 요리는 다 되어 있는 거라서. 그리고 뒤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도착하셨어요. 먼저 앉으시려고 한 뒤 저는 미리 준비해간 한우를 꺼내면서 말씀드렸죠. 형님 생신 축하드려요. 첫 생신이라 어떤 걸 해드려야 할까 하다가 제일 맛있다는 곳에서 한우 포장해 왔어요. 얼른 앉으세요. 아주버님도 얼른 앉으세요. 아유 동서 뭘 이런 걸. 요새 누가 이렇게 밥상을 차려. 다음부터 하지 마. 어머님도 다음부터 동서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 돼요. 요새는 물가도 비싸서 그게 더 싸게 먹히거든요. 그래 알았다. 얼른 먹자꾸나. 한우 빛깔이 엄청 곱구나. 그래 얼른 먹자 동서. 다들 앉으세요. 동서 생일엔 내가 엄청 좋은 곳 데려다 줄게. 그렇게 한우를 먹으려고 모든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저는 그때 작은 다과상을 하나 더 피고는 말했죠. 어머님은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머님 그 한우 기억 안 나세요? 생신 때 제가 사드린 한우집이에요. 그렇게 느끼하다고 한 입도 넘기실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거 다른 거 주문했는데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주문했어요. 올 때가 됐는데? 그러자 딱 타이밍이 좋게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바로 나가서 음식을 받은 뒤 말했습니다. 어머님 떡볶이 좋아하시잖아요. 요새 그렇게 좋다고 하시면서 점심 저녁 다 드시던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신경 써서 더 시켜드린 건데. 좋으시죠? 한우 늦게서 냄새도 맡기 싫으시니까 이쪽에서 드릴게요. 그래. 가족 모두 눈치를 보며 한우를 먹기 시작했고 어머님은 옆에서 조용히 떡볶이를 휘적거리셨어요. 그렇게 저희끼리 맛있게 한우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떡볶이를 먹던 밥상을 아예 뒤집으시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말 다 했어? 지금 너네는 맛있게 한우를 먹고 난 지금 여기서 조용히 배달 떡볶이나 먹으라는 소리야? 너가 제정신이야? 응?
아니, 왜 그러세요? 왜 별것도 아닌데 화를 내세요? 제가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뭐 복수라도 하는 거야? 감히 너 남편의 엄마한테? 이러고도 우리 아들이 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상관없는데요? 어차피 이혼할 거라서. 그리고 그 신혼집도 제가 해갔잖아요. 쫓아내면 그만인데요. 이혼? 너 말 다 했냐? 어디서 너가 이혼을 입에 올려? 사라져서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를 파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있어? 이혼? 진아야,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너랑 이혼할 거야. 그리고 저기요, 못해준 것밖에 없어요. 처음에 갔을 때 아들이 귀하다는 거? 그러려니 했어요. 안 귀한 자식 어딨답니까? 그리고서 생일날 한우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서 모시고 갔는데 못 먹겠다면서요. 근데 오늘은 똑같은 데서 사왔는데 빛깔이 곱다 어떻다 왜 그러세요? 그날 일식집에 한 번 더 가서 수준 운운하면서 저 돈 더 쓰게 만든 거 아줌마잖아요. 어쩜 이렇게 뻔뻔해? 뭐라고? 뻔뻔? 뻔뻔하죠. 아무리 사람이 믿고 마음에 안 들어도 일부러 찬밥을 주고 머리카락에 철수세미까지 진짜 유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그리고 너는 뭐라 했어? 그때도 내 편 안 들어주고 네 엄마 편 들었잖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먹을 때마다 그런 게 나오는데 무슨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너 그리고 내가 하루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내 밥이랑 너 밥이랑 바꿨더니 네 엄마 어떻게 하디? 난리였지? 그것만 봐도 알겠다. 일부러 나 그런 밥 먹이려고 하는 거. 뭐 침이라도 뱉으셨어요? 상종하기가 싫어서 진짜.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 어디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어? 그럼 떡볶이 못 먹는다고 설명을 그렇게 한 사람한테 분식집 데려가서 개 주듯이 떡볶이 먹으라고 흔드는 건 제정신이에요? 대체 왜 자기가 하는 행동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할까? 뭐 승진 축하해준다고 해서 갔더니 떡볶이 주문을 떡하니 하고 일부러 사람 놀리는 거지 그게 뭡니까? 그리고 오늘 저도 생일이에요. 축하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근데 무슨 의사 며느리 밥상을 차리라고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너가 지금 협박하는 거냐? 떡볶이 내가 심리치료 해준다고 한 거였잖아. 아니 당신이 무슨 심리치료사냐고요. 제가 왜 당신한테 맡기냐고. 내가 못 먹겠다는데 그걸 왜 당신이 먹으라고 하냐고요. 내 부모예요? 네? 진아야, 너 화난 건 알겠는데 말이 좀 심하다.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이혼도 얘기한 게 아니잖아. 빨리 엄마한테 사과해. 당신 거리는 거 예의 아니지? 끝까지 너는 엄마 편만 들어. 너 와이프가 희생하고 마음 아파하는 건 넌 절대 보지 못해. 너네 엄마가 날 무시하는 거 옆에서 대놓고 보고 있으면서 나한테 화도 냈잖아. 이해해야지 어쩌겠냐고. 근데 방법이 있더라? 너랑 헤어지면 되는 거였어. 내가 20대에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더라. 이제 좀 의미 있게 살려고. 이혼 흠 아닌 것 같아. 너나 너네 엄마랑 가족으로 사는 게 더 큰 흠이 될 것 같아서 애 없을 때 빨리 헤어질래.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못 믿나 본데 나 변호사도 선임했어. 너가 드디어 미쳤구나. 건방지게 어디서. 지금 우리 큰아들이랑 큰며느리까지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자 갑자기 옆에서 가만히 듣던 형님이 일어나서 말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저도 파혼하겠습니다. 저 이런 집으로 시집 올 수 없어요. 여태까지 동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괴롭힌 것 같은데 저는 의사라고 명품 선물 해주시고 고생하셨네요. 저는 제 자체를 예뻐해 줄 수 있는 어머님을 원해요. 의사인 저 말고요. 정말 죄송한데 여기까지 할게요. 그 귀한 아드님들 끼고 사시면 되겠네요. 요새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없어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 그리고 오빠, 미안하게 됐어. 나는 오빠 엄마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저번에 왔을 때 어머님이 동서한테 하는 거 보고 고민했었는데 이젠 결심했어. 나 내 인생 망치기 싫어. 뭐라고?
아니, 우리가 왜 갑자기 파혼을 해? 우리 엄마랑 연을 내가 끊을게. 너가 힘들다면 그렇게 할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던데 어떻게 엄마하고 아들 연을 끊을 수가 있겠어. 나중에 나 원망 듣기 싫어. 그리고 당신 엄마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 아닌 것 같고. 이 집안일에 날 끌어들이지 말아주라. 전 이만 가볼게요. 형님은 그렇게 집을 나서려 했어요. 저도 옆에서 짐을 싸며 말했죠. 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저희 아빠 사업 엄청 크게 하세요. 이름 들으시면 알만한 정도? 구질구질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돈 워낙 좋아하시니까. 아, 그래서 제가 건물까지도 증여받았거든요. 서울에 있고 역세권이에요. 못 믿으실까 봐 여기 서류까지 떼왔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아쉽게 됐어요. 넉넉한 사돈집이었는데 그것도 모르시고 구박을 그렇게 하셨으니. 아, 그리고 너 내일 내가 짐 다 내놓을게. 알아서 가져가. 짐 내 거니까. 그리고 너 기여도도 거의 없는 거 알지? 너 월급 내가 너 그냥 쓰라고 했었잖아. 이혼할 때 보자. 더 이상 엮이지 말고. 그러자 어머님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저에게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진아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늙으니까 이래. 우리 아들 인생 망치고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떠나가는 거야. 내가 차라마, 내가 여태까지 다 잘못했다. 그냥 처음 아들을 보내는 거라 샘도 나고 그래서 그랬어. 어? 그래, 진아야. 우리 엄마가 잘한대. 내가 앞으로 너 지켜줄게. 너 없으면 나 어떡하라고. 제발. 너 이렇게 냉정한 애 아니잖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어? 이때 뒤에 서서 보고 있던 형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동서. 아니, 진아야. 안 가? 가자. 생일인데 맛있는 거 먹어야지. 저희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그 집을 나왔고 제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혼을 하고 제가 다 유리하게 끝마쳤고요. 그 뒤로 어머님도 몇 번이나 전화 와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던지 그냥 우스웠어요. 전 남편도 잘못했다고 하면서 제 회사로 편지와 꽃다발을 보내곤 했는데 제가 차단하고 무시하니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진 않더라고요. 형님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뒤로 아주 사이가 좋게 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형님은 항상 저에게 은인이라고 하면서 밥을 사주시곤 하시고 저도 고민이 있을 때마다 연락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왜 빨리 이혼을 안 했나 싶어요. 그땐 이혼을 하는 게 큰 흠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회사도 이직하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되었고 아빠 사업도 코로나 막바지라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머님께 제 재산을 공개한 게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해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